안녕하세요. 하루경제 이슈 확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날 붉은 계좌를 만드는 시뻘건 주식입니다. 관심 종목과 이슈 브리핑만 하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진행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상장 첫날 31% 상승, 시총 96조 원. 자,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였죠. 월가 주류의 입성 속 고평가 경고도 있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 5천 달러 육박 또 최고가를 썼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4일 성공적으로 뉴욕 증시에 데뷔했다. 이날 나스닥에 직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주당 328.2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준거 가격인 250달러보다 31.3% 급등했다. 자,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1,120억 달러, 약 125조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상장을 가상화폐가 월가 금융시장 주류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 덕분으로 코인베이스 성공적인 증시 대비가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요. 코인베이스의 평가 가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리서치 회사 데이비드 트레이더 최고 경영자는 코인베이스는 좋은 회사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수준에서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상장 첫날 31% 상승을 했고요. 시총이 96조 원을 임박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 5천 달러 육박 최고가를 달성했었고, 자, 이로 인해서 두나무 상장이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높다는 경고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나무 관련주들 한 번씩 또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 최근에 핫했었죠. 자, 남양 유럽의 불가리스 음료가 코로나를 77.8% 줄인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주가 띄우려 임상 시험도 없이 코로나 억제 효능 무리수 발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주가 널뛰기, 남양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검증이 안 됐다는 지적에 28% 뛴 주가가 뚝 떨어졌고, 54억 매수한 개인들 손실 우려가 보입니다. 시각처 등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생산업체인 남양유업 주가가 14일 널뛰듯 급등했다가 추락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였다는 점인데, 일각에서는 업체가 과장 마케팅을 넘어 주가 띄우기용 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불가리스 관련 실험 결과 발표가 무리수였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전날 한국의 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게 아니어서 실제 예방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가 남양유업의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논란거리고요.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은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 소장은 남양유업의 현직 임원이다. 식약처는 이번 일을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식품 홍보를 목적으로 특정 질병의 효능이 있다고 발표됐다면 법 위반이다. 자, 식약처가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발표 위법 소지 남양유업 고발한다는 기사가 오늘 떴고요. 자, 과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한번 남양유업의 지금 상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있는데, 자, 86, 4, 마이너스 771입니다. 자,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다 뭐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보더라도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기 순이익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영업이익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죠. 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양유업 주가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봉으로 이렇게 봤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안 그래도 떨어지는 마당에 더 떨어졌다가 거의 최하를 찍은 게 작년 말 최하를 찍고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중이었습니다. 주봉으로 해도 끝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이제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를 올리고자 이렇게 한번 했을까요? 거래세는 엄청나게 터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은 또 찔끔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뭐 어제 종가보다 더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찔끔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상승하다가 빠진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이 지금 충분히 이해가는 듯한 이제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남양유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 카카오가 있었죠. 카카오 액면 분할 첫날 급등, 개미들 4천억대 순매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카카오가 또 새롭게 액면 분할을 한 후 이제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는데 이제 종가가 7.59% 오른 12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처음에 갭상승해서 엄청나게 좀 빵 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금 막판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세는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 13만 2,500원까지 뛰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4,34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날 카카오의 개인 순매수 금액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을 통틀어 1위였다.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오늘 카카오가. 앞으로도 카카오는 호재가 많은 상황이니까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카카오 액면 분할 첫날 급등 7.59% 오른 것으로 거래 마쳤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약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중.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하게 밀고 가는 섹터가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시장이었는데 물론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번 그래도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섹터는 탄소 배출 관련주입니다. 자, 탄소 배출 관련주 해가지고 설명드릴게. 4월 22일, 23일 기후회담 개최 예정. 자, 바이든이 뭐 예전 기사긴 한데요. 바이든 22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 뭐 40개국을 정상 초청했다고 이게 뭐 보도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 이슈도 있고 각 기업마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친 트럼프 기업까지 바이든의 탄소 감축 2배 강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이든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지 속 공개서한 의회의 강력한 메시지. 기후변화와 대응책으로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 다음 주 미국 주최로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2배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점점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도 탄소 중립 선언 중이고 기업마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길게 보시면은 이 탄소 배출, 뭐 친환경 이런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 섹터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 중에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어인데요. 오늘 클라우드 에어만 한번 빵 뛴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왜 그러냐? 클라우드 에어 깜짝 급등, 또 윤석열 이슈? 자, 클라우드 에어 오후 갑작스러운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자,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에어에 이목이 집중됐다고 하는데, 이사 선임 세부 내역에 따르면 이명준 사회이사를 신규 선임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명준 사내이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팍스넷과 미래저축은행에서 각각 재무이사 및 IB이사를 거치고 20년부터 경남 제약 헬스케어 상무이사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몇 투자자들 사이에서 서울대학교 법대면 윤석열 관련주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자,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한번 빵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친환경 사업을 영위 중이고 윤석열 관련주로 이슈가 한번 빵 띄워줬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좀 빠지는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도 조금 빠져주고 이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없애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 케미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에코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도 휴캠스 탄소 배출권 매출액 8%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KC코트렐 환경 플랜트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좀 길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래량이 빠지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한번 좀 길게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섹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